안녕하세요. 다이어카 왔습니다. 하늘은 맑고요. 날씨는 아주 쾌청한 주말 아침입니다. 시청자님들 궁금하신 점 몇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꽃 몇 개 보실게요. 그 전에 사랑초, 땅콩 사랑초입니다. 등골 풀이에요. 요 아이는 꽃이 피니까 실타래 얽힌 듯이 이렇게 됩니다. 약간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꽃이 피기 전에 이렇게 꽃 몽우리는 예쁜데 피고 나니까 이렇게 실타래처럼 이렇게 됩니다. 금관한데요. 저번에 그 영도 내려가는 날 들여놓지를 않아서 추워서 꽃들이 이렇게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프리지아는 이렇게 싹이 많이 나왔는데요. 수서나 나머지 애들은 이렇게 아직 소식이 없어요. 저희 집은 아직 이렇게 좀 그늘에 있습니다. 이렇게 소식이 없고요. 요거 베들레헴의 꽃별은 이렇게 올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건 무스카리예요. 이 무스카리는 이렇게 놨다가 겨울에 잎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봄에 또 새로 나요. 요거 무스카리예요. 요거는 애기치라는 건데요. 영상에 보니까 청아쑥 부쟁이라고도 이게 하더라고요. 자, 요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초코코스무스예요. 야,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요건 조금 이렇게 밝게 비치죠. 이렇게 같은 데에서도 오른쪽은 밝고 왼쪽은 이렇게 검게. 여기 금방 나올 때 있죠. 이렇게 검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가니까 이렇게 밝아집니다. 아주 특색이 있습니다. 꽃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포트 사다 심어 봤어요. 저도. 골드 피라미드 한 포트 사다 심었는데요. 요 골드 피라미드는 키가 엄청 커가지고 뒤쪽으로 내년 봄에 이제 여기에서 싹이 나오면 뒤쪽으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키가 엄청 큽니다. 1m가 훌쩍 넘게 자라고 있습니다. 부추, 산부추 여기다 두 포트를 이렇게 심었는데요. 씨는 받을 것 같아요. 지금요. 에휴, 하초고추가 이렇게 하나 연글고 있습니다. 이건 통영에서 온 거예요. 구글 목소 주신 분이 이걸 보내셨는데 이거 다행히 씨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있는 거는 하초고추가 제가 아주 이렇게 꽃이 이제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요 하얀 요 아이는 서흥구졸초라고 하는데요. 필 때는 약간 핑크빛이 돌았는데 지금은 다 하얀색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가는잎 향유인데요. 많이 지금 지었네요. 이렇게요. 국화인데요. 그냥 합식입니다. 이거를 순자르기를 하면 이렇게 다 섞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잘라서 삽목한 아이예요. 이렇게 다 섞여 버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이고 요 국화에서 삽목을 해서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다 섞여 버린답니다. 삽목을 해서 또 좀 지인들 또 달라는 분은 좀 나눠 드리고 저는 이렇게밖에 안 남았네요. 맨드라미도 이제 꽃이 다 집니다. 씨앗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명구 아니요, 저기 와인 껍질 손이 엄청 올라옵니다.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엄청 올라오죠. 체리 세이지 엄청 지금 피고 있습니다. 멀리서요. 체리 세이지 15도까지는 월동이 너끈히 잘 되는데요. 15도 넘어가면 죽더라고요. 작년에 20도 내려갔을 때 죽었습니다. 실패랭이에요. 김기아난 월동이 되냐고 여쭤보시는데 김기아난 월동 안 됩니다. 난이에요. 난 종류 다 월동 안 됩니다. 영도 이하로 내려가시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요 아이는 이제 꽃이 안 핀다고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제가 영상을 요거 긴기한한 꽃 피우기 하나 올려드린 게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지금 이 아이는 물을 넉넉하게 주시면서 영양제도 한 번쯤은 공급해 줘야 되고요. 아주 튼튼하게 햇볕을 많이 보면서 튼튼하게 잘 키워야 됩니다. 이 벌브라고 하는데요. 이 목대 있죠. 이 목대를 아주 그냥 토동토동 아주 실하게 꽃을 토동토동 살을 찌워야 튼튼해져야 꽃대를 올려요. 그리고 너무 대가 가늘은 아이는 꽃대를 안 올려요. 이 포동포동 살을 찌워야 돼요. 지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햇볕을 많이 씌워줘야 되는데요. 갑자기 햇볕으로 나오면 이렇게 입장이 타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갑자기 햇볕을 씌워주니까 이렇게 타죠. 이렇게 붉게 변했죠. 이렇게 갈변했죠.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다 변했잖아요. 이렇게 갈변했어요. 이런 걸 좀 감수하시고라도 해를 많이 비춰주고 이 벌브를 튼튼하게 키워야 돼요. 저는 요즘에 한 5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햇볕 찾아가지고 여기 있다가요. 햇볕 찾아갖고 요 자리가 한 10시가 되면 햇볕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후 한 2시 정도까지 햇볕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4시간 정도 햇볕을 보는 거죠. 저희 집에서는 그 정도면은 뭐 굉장히 많이 보는 거예요. 보통 2시간 반 정도, 3시간을 해를 못 봐요. 그래서 햇볕이 많이 보기 하기 위해서 저도 요렇게 내놨어요. 요렇게 내놓으면서 영양제 주면서 물 자주 주면서 이 아이를 아주 그냥 토실토실 살을 올려야 돼요. 그렇게 살을 올리다가 동네에 은행잎이 각자 동네에 은행잎이 떨어지는 그때 있죠. 자기 동네에 은행잎이 떨어진다. 이러면 이 아이를 물을 단수는 아니고 절수입니다. 절수를 해야 돼요. 물을 주는 거에 3분의 1 정도를 주면서 기간도 약간 늘려가면서 요게 쪼글쪼글 하도록 하면서 저온철이 차가운 기운을 0도에서 5도 정도 이렇게 차가운 기운을 느끼게 하면서 해야 요게 한 40일 정도 요렇게 30일 한 달 이상 40일 이상 해야 이제 그 꽃대가 올라와요. 이거 가재발 선인장이랑 비슷합니다. 아이고 나 죽겠다 해야 요것도 꽃대를 올려줍니다요.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요. 김기하나요. 사랑초 분갈이 대체적으로 저는 이게 흙이 좋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안 했어요. 안 하고 여기 분갈이 한 개 몇 개가 있는데요. 사랑초 분갈이 하실 때는 용토 한 40, 펄라이트 10, 마사를 대중소 이렇게 골라서 골고루 50 정도 이렇게 믹스 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에 좀 고급 자재 녹소토나 휴가토나 저곡토 같은 거 있으시면 섞으셔도 됩니다. 마사 대용으로 섞으세요. 그렇게 해서 섞으셔가지고 믹스 하셔서 심으시면 되고요. 대체적으로 사랑초는 잘 자랍니다. 그래서 곧 제가 분갈이 영상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제가 그 벌레가 나왔었잖아요. 그게 다육이한테 그게 그 나비가 알을 쓸어서 그 알이 부화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속에서 오랫동안 이게 여기 파먹은 것 같아요. 이 속에서. 아유 세상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다 망가져서 그리고 이제 그 댓글에 보니까요. 목초액을 뿌리니까 원액을 막 뿌리니까 그 벌레도 죽고 괜찮아졌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시고 또 깍지가 지금 많이 막 이제 출몰을 하잖아요. 그런데 깍지는 많이 생겼을 때 주는 것보다도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꼭 깍지약을 양이 많으신 분들은 농약사에 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작은 병은 뭐 7, 8천 원이고 큰 병은 15,000원 정도
또 비싼 거는 또 18,000원 정도 이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초의 양을 보시고 많으신 분들은 좀 큰 병을 사시고 적으신 분들은 좀 작은 병을 사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큰 병을 사다가 주위에서 조금씩 달라 그러면 조금씩 나눠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큰 병을 사오는데요. 그렇게 해서 깍지약을 꼭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엄청나게 그게 번집니다요. 이 제라늄에는 깍지약을 쳤고요. 이 군잘 안에는 깍지약을 제가 쳤어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뽑아냈어요. 뽑아내고 여기 있죠. 여기에는 토양살충제를 제가 뿌려놨어요. 토양살충제를. 여기 토양살충제라고 있는데 그거를 뿌리게 되면 이 땅 속에 있는 알부터 그냥 성체까지 다 죽어요. 그게 엄청 독해요. 그래갖고 한 숟가락 그냥 술술 뿌렸어요. 이거를 이제 저는 저쪽 밭 한쪽에다가 갖다가 요거를 이제 다시 재활용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로 번지기 전에 이렇게 토양살충제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박멸을 했고요. 요거는 이렇게 뽑아 가지고 다 씻었어요. 이렇게 다 씻어 가지고 이렇게 놔둔 상태예요. 이렇게 새 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다 다듬어 놨어요. 지금 이렇게 다듬어 놨는데 이것도 이제 오늘 내일 저쪽에 거랑 시간 나면 빨리 요거를 분갈이 영상을 올려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다 그냥 다듬어 놨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이 가재발 선인장을요, 또 질문을 좀 하시는데요. 저는 이달 말까지 물을 좀 주고 이제 이달 말부터 마지막 물을 주고 단수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영양제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 꽃 망울이 열리는 그 원리를 보면 단수를 해서 물을 절수를 해서 이 아이가 나 죽겠다 할 정도로 단수를 해야지만이 꽃망울을 맺혀준다고 이렇게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비료나 영양제를 주게 되면 꽃망울 맺는 거를 잊어버리고 자라기에만 성장에만 신경을 쓰겠죠. 이게 수국도 그렇잖아요. 수국도 7월 말까지만 영양제를 주시고 8월 달부터는 꽃망울 형성할 시기가 되면 꽃 맺는 쪽으로 하려고 그러면 영양제를 끊거든요. 그런 원리로 하시니까 그거를 생각하셔서 해보세요. 그거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른 유튜브님께서 영양제를 주시는 걸 보시고 저한테 문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주지 않습니다. 그런 원리로 나 죽겠다 해야지 이게 꽃망울이 맺혀진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주지 않고 그냥 물을 절수를 하면서 하고 꽃망울이 다 맺어 가지고 있죠. 꽃 피기 전에 형성이 다 됐을 때 저는 영양제를 줍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하초관리 이렇게 하시면서 예쁜 꽃, 요즘 피고 있는 꽃들 한번 구경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였습니다.